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걸, 중간고사 전까지의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나중에, 어느 정도 인포메이션 드릴 테니까 그걸 참조로 해서, 시험 다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 자, 아무튼, 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문제 해결 과정은 이렇게 제일 먼저 사실 수집 과정이 있다. 사실 수집은 어떻다? 객관적으로 제3자의 입장에서 사실만 가지고 수집을 해라. 팩트만 가지고. 자, 그런 다음에 의사결정할 때 어떻게 의사결정을 한다? 많은 대안들을 가지고 그 중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선택을 해라. 자, 그런 다음에 행동 취할 때 테이크 액션. 행동을 취하기 전에 어떻게 계획을 잘 세워라. 계획을 세우고 나서 6가지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실행을 해라. 실행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뭘 해라? 점검을 해라. 아시겠죠? 자,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문제가 어떤 게 문제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과정은, 뭐냐면은, 과거의 경험과 다르다. 자, 과거부터 쭉 해왔던 거하고 뭔가 다르다. 그랬을 때 뭐가 생긴다? 자, 문제라는 것을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 아시겠죠? 자, 우리가 쭉 과거부터 해왔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뭐, 변화가 일어났을 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아무튼 문제라는 거, 그걸 인식하게 된다는 거.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계획과 목표하고 다르다. 우리가 이번 달에 이제 목표를 만약에 1억을 목표로 해서 레스토랑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자, 1억을 하고 있는데 목표를 하고 있는데 진행되고 있는 걸 봤을 때 만약에 15일이다. 그러면 5천만 원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15일이니까 15일 후에는 1억이 달성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지금 7천만 원이다. 그럼 더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왜? 예상하고 목표하고 벗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목표를 어떻게 해야 된다? 1억 4천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인원이 더 필요하고 재료가 더 필요하고 다른 자본들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시간은 한정적이잖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손님들이 더 많이 몰리면 어떤 역할,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었는지, 자, 지금 현재 사실은 나타난 거잖아요. 그랬을 때, 자, 이게 계속적으로 그 다음 달에도 지속될 것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자, 일시적인 현상 같은 경우,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이번 달만 그렇게, 인력을 보충한다든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닷가 같은 경우, 여름 되면 한정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지 못하고, 이게, 우리 주위에 이제 대형 쇼핑몰들이 오픈해서 사람들 유동인구가 집중되고 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적으로 이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어떤 준비? 사람을 뽑고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켜서 다시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장비적인 측면에서 좀 더 기능화된 장비들을 구입해서 빨리 또 오랫동안 음식들을 빨리 만들고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퀄리티를 유지하면서, 자, 그러한 기법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를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반대 경우도 생기잖아요. 자, 지금 어떻게 우리가 지금 1억을 목표로 했는데 15일까지 딱 지났는데 얼마? 3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 하고 나면 6천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목표보다 확 내려가잖아요. 그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원인을 또 파악해야 되잖아요. 팩트는 나와 있잖아요. 사실은. 얼마? 5천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3천이다. 그럼 1억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자, 이게 또 어떤 현상이냐? 그럼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프로모션을 할 것이냐? 자, 손님들을 많이 끌기 위해서 어떠한 방법을 해야 될 것이냐? 자, 이런 방법적인 측면도 필요하고요. 그러면 또 다른 비용이 추가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이게 지금 단순하게 끝날 일이 아니다. 뭐, 코로나도 있고, 이런 이유로 인해서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로 우리가 극복하고자 하나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는다. 사회의 거대한 힘으로 인해서 이 상황이 발생되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적인 입장에서 이번 달 목표 자체는 얼마? 6천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나머지 4천만에 대한 갭이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비용을 줄여야 되겠다. 그럼 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을 써야 되는가? 그래서 다른 비행기 회사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정부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일단은 휴가를 보내죠. 유상휴가, 무상휴가 이런 식으로 휴가를 보내서 임금을 최대한 낮추죠. 그죠? 그런 다음에 임금의 몇 프로 본봉에 한 70% 주다가 어떻게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한계에 도달하면 정부에서 이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떤 인정? 해고 통지서를 보내더라도 어쩔 수 없다는 상황에 대해서 기업에서는 할 만큼 했다라는 그러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도 나름대로 뭐 존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자, 인력을 줄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뭐 장비에 대해서 우리가 유틸리티 같은 에너지를 이제 뭐 아낀다든지 막말로 관광지에 아예 가게에 문을 닫아버리는 소규모 같은 경우에는 닫아버리는 현상이 생겨요. 왜? 운영할수록 오히려 더 적자가 나는 거예요. 왜? 인건비 더 나가야 되지요. 그 다음에 운영하면서 전기료, 수도료, 유지비용이 더 들어가지요. 그냥 막 다 안 하고 뭐 임대료만 나가는 거. 임대료 어떻게 돼요? 보증금에서 마이너스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런 형태. 자, 안타까운 현실인데, 자, 경영은 이렇게 현실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 자, 그 다음에, 자, 사람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 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 사람이라는 것은 몸 상태가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감정적으로 다른 문제가 발생된다든지 이로 인해서 뭐 턴오버가 된다든지 아니 떠날 수도 있고 사람 간의 감정 싸움 때문에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죠. 자, 그런 거 보면 뭐 부모 자식 간에도 뭐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좋은 일도 또 생길 수도 있죠. 그죠? 긍정적인 문제, 부정적인 문제들이 다 발생된다는 거예요. 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배운 뭐 감정 계좌에 의해서 저축도 되고 마이너스도 되고 신뢰도 필요한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그냥 우리대로 쭉 나가는데 외부 환경적인 요인에서 어떤 경쟁 업체의 활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축된다든지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막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왜? 외식업체가 다른 데서 욕 먹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 쪽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다른 데서 아주 큰 프로모션을 함으로써 우리가 다운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여러분들이 키워야 된다는 거. 문제가 발생되면 누가 해결한다? 사람이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이런 인력 관리에서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 자,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해결을 한다는 거. 자, 결정을 내릴 때는 어떻게 결정을 내린다? 자, 물론 목표도 있고요. 자, 크게 두 가지. 자, 목표와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된다. 규칙이란 뭐예요? 법. 그 다음에 어떤 거?
우리 이제 회사의 규칙, 정책 이런 것들을 따르고 또 그다음에 절차를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 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해결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 뭐 과거에 보면 그런 문제들 많잖아요. 재벌인데 영화에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재벌인데 뭐 자기 아들이 이 사실이가 자기 아들이 이제 뭐 조폭들한테 술 마시다가 뭐 맞아가지고 회장이니까 권력과 돈이 있으니까 사람들 이제 또 끌어 모아가지고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또 법적인 조치가 아니고 이걸로 이제 응징하는 그러한 과거에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영화에 보면 이제 뭐 돈 대신에 뭐로 해요? 이제 막 돈을 못 갚으니까 이제 폭력으로서 이제 그렇게 이제 뭐 이게 얼마다 하면서 하는 그런 것들은 잘못됐다는 거. 절차와 규정과 이런 것들을 법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 한번 중간고사니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거, 한번, 총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제일 처음부터 배운 게 여러분들 인사관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인간관계죠, 그죠? 커뮤니케이션, 이런 부분들. 커뮤니케이션이란 뭐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아이디어에 대한 1대1 상호 교환이다. 내가 그리고 있는 그림과 상대방이 그리는 그림이 똑같아야 된다. 즉 내가 사과를 얘기하면 그 사람도 그 사과의 그림이 똑같아야 되는데 내가 애플 얘기하면 이 사람은 배를 그리고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 즉 일을 시킬 때도 잘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하는데 많은 룰이 있는데 어떤 거 뭐 인사하는 거 기타 등등 다 있는데 골든 룰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는 뭐 가장 중요한 게 뭐 인사라든지 뭐 부탁에 청유형도 해주고 이름도 불러주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의사 전달이 잘못되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문제들이 발생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 예를 들자면은 뭐 화가 나고 감정이 상하고 뭐 기타 등등.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일을 또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무와 관련돼서 우리가 이제 뭐 학문적이고 또 그 다음에 직접적으로 일을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훈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냥 하는 것들은 이제 knowledge, 교육이 되겠죠, 그죠? 이런 차이점들, 교육과 훈련의 차이점들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날 외식 사업들, 코로나로 인해서 변화된 외식 사업들이 쭉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일까?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외식에는 계속적으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죠, 그죠? 그랬을 때 이런 문제들이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얘기를 했죠. 제3자, 제3의 입장에서 어떻게 객관적인 방법으로 또 그리고 수치적인 방법으로 사실에 근거해서 팩트를 모아라, 사실을 모아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결정을 할 때 염두에 둬야 될 것들 뭐가 있다고 얘기했나요? 이제 뭐 규정이나 법, 정책 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목표 이 두 가지 규정과 이제 목표 이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면서 어떻게 결정에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 결정하는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의사 전달이 잘못되는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할 때 말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듣는 사람들이 있고요. 자, 그랬을 때 의사 전달이 잘 안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 때문에 의사 전달이 좀 잘 안 되는지 그런 부분들. 또 그리고 의사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사 전달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눈을 마주친다든지, 뭐 친근한 의조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내용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웃으면서 그리고 내용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 상대방의 뭐 기분도 한 번쯤 살펴보면서 자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게더링 브레인스토밍이라고 이제 뭐 아이디어를 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자, 어떠한 비판도 하지 않고 자, 일단 다 들어줘야 된다는 거. 중간에 끼어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 중간에 끼어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충분히 다 못한다는 거. 자, 그런 것도 있고요. 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뭐 긍정적인 방향, 부정적인 방향, 중간자적인 방향 이런 입장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많은 의견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런 다음에 일단은 이런 의견에 대한 모집을 다 하고 다 모으고 난 후에 평가는 제일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자, 이러한 평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러한 평가를 할 때는 좀 리더가 좀 참여적으로 전부 다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참여적인 리더십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런 다음에 나중에 이러한 평가 후에 또 액션 플랜을 만들고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다시 한 번 더 뭘 해야 된다? 네, 점검을 해야 되겠죠. 팔로우를 하고 그런 다음에 피드백을 줘야 된다. 그걸 통해서 어떻게 긍정이든 부정이든 피드백을 줘서 새롭게 발전될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피드백을 줄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는 뭐냐면은 긍정적인 피드백, 그 다음에 부정적인 피드백, 그 다음에 수정적인 피드백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용하지 말아야 될 피드백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뭐냐면은 부정적인 피드백입니다. 자, 그렇게 부정적인 피드백도 어떻게 인격을 건드리는 그러한 피드백을 주면 안 된다. 어이구 인간아, 니 같은 인간 때문에 이런 일이 안 돼. 뭐 이런 거. 니는 원래부터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인격적인 피드백을 주면 안 된다는 거. 일에 대해서만 피드백을 줘야 돼요. 어떤 거 두 가지만 사용해야 된다는 거. 어떤 거 긍정적인 피드백과 수정적인 피드백을 줘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수정적인 피드백, 긍정적인 피드백은 아시겠죠? 자, 근데 수정적인 피드백은 잘못된 점이 있지만 긍정적으로 봐서 잘못된 부분도 어떻게 수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잘된 것도 하나 얘기해주고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수정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제시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 부분은 좀 네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물어봐서 상대편에서 그 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다면 훨씬 더 좋겠지요. 이런 것이 뭐다? 수정적인 피드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업무들을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임무 청소, 그 다음에 뭐 기타 등등, 이제 뭐 대신 뭐 빵을 만들어라, 밥을 해라, 식단을 차려라. 자, 그 다음에 뭐 오다를 해라. 자, 그런데 많은 일 중에, 많은 업무 중에 위임을 할 수가 있는데 업무 중에서 위임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안 되는 거. 자, 그런 게 뭐냐? 점검하는 거는 위임을 하면 안 된다. 네가 저거 가서 저거 잘했는지 봐라. 이거는 안 된다는 거. 자, 자기가 지시한 것들은 자기가 직접 반드시 확인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렇게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지난번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긍정적인 문제, 부정적인 문제 이런 부분에서는 부정적인 문제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되면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나쁜 일 그런 부분부터 발생되는 시점에 항상 먼저 보고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뭐가 된다? 그 문제를 인식하는 순간부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겠죠. 그죠? 시간을 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외식 조직의 특성 같은 경우, 뭐, 외식 조직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규모가 있다는 거, 그리고 다양하다는 거, 복잡하다는 거, 그리고 전문화되어져 있다는 거, 그리고 조직이 통합되어져 있다는 거, 이런 특징들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왜 통합이 되어 있나요? 자, 여기 있는 거하고 여기 있는 거하고 합쳐가지고 주방에서, 그리고 만들어서, 그리고 서비스 홀에서 이제 가지고 홀까지 또 홀에서 이제 서빙해서 고객에게 제공해 줄 수 있는 뭐 이런 시스템도 통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각종 이제 비용들이 있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 뭐 직접비가 있고요, 간접비가 있고요. 자, 직접 비용과 간접 비용 같은 경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직접 비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베리어블과 픽스드가 있습니다. 자, 직접 비용은 직접 생산에 참여되는 비용입니다. 자, 어떤 게 있나요? 고객하고 직접 맞닿아서 돈을 버는 걸 베리어블이라 하고요. 픽스드는 뭐냐면은 직접적으로 맞닿지는 않지만 생산에는 참여되지만 간접적인 거, 뭐 청소라든지 준비라든지 가게 문을 닫고 마무리하는 거라든지 자, 이런 비용들, 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 다음에 간접 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각종 뭐 사대 보험이라든지 뭐 그 다음에 뭐 피복비,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퇴사하는 가장 큰 이유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쯤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뭐 떠나는 이유, 뭐 환경적으로 열악해서 뭐 기타 등등 많이 있지만 통계상으로 살펴봤을 때 퇴사하는 이유의 가장 큰 원인들은 뭐가 있는지. 자, 자, 인적 자원에서 이제 관리의 개념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인적 자원 관리는 이제 뭐 계획이라든지 개발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렇게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인적 자원이 왜 중요한가? 자, 그런 이유. 자, 얘기를 했죠. 사람이 자산이다. 그 다음에 또 사람은 이제 뭐 대여할 수 없다. 또 사람이 이제 필요로 하는 기술 집약적이고 또 노동 집약적인 사업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HMR, 자, Human Relation, 매니지먼트 관리에서 자, 미래 조직은 어떤 특징들을 갖고 있냐, 그 다음에 과거 조직은 어떤 특징이 있냐,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과거 테일러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이러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오면서 발전할 때 테일러가 이제 과학 관리를 가지고 분석을 시작하면서 이제 많은 분석법들이 나왔지요. 거기에서 이제 뭐 과학 관리를 시작해서부터 뭐 시간 관리, 동작 관리 이런 부분으로 이제 분파가 됐다는 거. 자, 그다음에 잘 들으면 우리가 리시빙 잘 들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제 그런 장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뭐 진실된 대인관계가 생기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을 또 이해할 수 있고 뭐 최선을 다하는 능력도 생기고요. 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거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침묵이 필요한 이유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침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나요? 침묵이 필요한 이유는 더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자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러분들 공부하다가 수고 많으셨고 시험 칠 때 어떻게 미소 지으면서 시험을 치십시오. 그러면 어떤 효과? 뇌의 혈류량이 20%가 증가되어서 생각 안 나는 것도 생각이 납니다. 아시겠죠? 자, 근성을 기원하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